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요. 최근에 보니까 그 문제가 조금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죠. SNS에 프로필 사진을 삭제를 계속했고 그래서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공차 보니까 이 15일 오후에 자신의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내걸었던 정장 차림의 프로필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데 다 비워버리고 빈 배경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놓고서는 거기에는 글은 남겨놨어요. 이토록 잔인해야 합니까? 이거 지난번에 또 얘기했던 거잖아요. 본인 제명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해. 회의 드실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그러네요. 그 대선배죠. 박지원 의원님은 억울해도 당을 위해 탈당하라. 결백을 밝힌 비 돌아오라 아마 탈당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김병기 의원은 재심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여기는 민주당은 한 뭐 2주 정도 있다가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노무현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냈고 한 10년 전에는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이 최근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대부분 자진 탈당을 바라고 있다. 김 의원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 김 의원 자신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 갈팡질팡한 이유가 탈당하면 내쳐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병기 의원일 수도 있지만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황금폰 혹은 블랙폰 거기에 무엇이 녹음이 되어 있을까? 야, 내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손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지난번 새 친구 코너가 너무 짧게 끝나서 김계은 국민의힘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또 약속이 있다고 또 못 온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모셨습니다. 김계은 대변인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당이 시끌시끌하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과정이라 봐야죠.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합니다. 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의총에서 어제 의총에서는 보면 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제명 너무 과하다. 과하다. 총선을 앞둔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제명은 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뤘다고 하고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법을 좀 찾아라라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하고 제가 언론을 쭉 들여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 보니까 또 안에 있었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의견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 반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이 상황 지금 매우 지금 당이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갈등. 이게 생각은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나온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안타깝게도 좀 갈려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 소위 말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뭐 잡혀칠까봐 그래서 좀 말 조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말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당의 어떤 방향성을 가늠하는 저는 중요한 목소리라고 봅니다.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국민의힘 정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다. 그리고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윤리위에서 결정이 난 게 제명이잖아요. 제명을 공고하는 건데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재심이라는 그 자체는 최고위에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제명이라는 과정에 지금 이르게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명이라는 그 부분,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전직 당 대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지지하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왜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반발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요 사안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했고, 또 그거는 단순히 윤리위에 나와서 얘기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문제를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기회를 준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윤리에서 나오는 제명 그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그냥 결론을 냈을 때,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과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당이 저희가 포떼고 찻떼고 했을 때 지방선거를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단순히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측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뭐 우리 당권파라고 불리는 지도부에 대해서 이게 갈렸을 때 사실상 지방선거에 대해서 진짜 이제 뭐랄까요, 낙담을 하고 관심을 얻게 되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되면 그거 누가 좋은 겁니까?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만 좋은 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한 열흘 정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그래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입장과 그 책임에 대한 전 유감과 사과 표명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당연히 윤리에서도 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거를 또 바라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이 평가하겠죠. 그러면 최고위에서도 그걸 감안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전 대표 측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은 별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또 스타일상 이야기를 그 군소리는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첫날 기자회견을 하고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고, 재심 청구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장난하냐, 이미 제명 결정해놓고 여론이 뒤집히자 재심 출석해 해명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부지만 한동훈계에 있는 그 정치인들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심은 요식행위 아니냐, 결정해놓고 그냥 지금 명분 쌓기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 분들이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그 다음에 윤리위원장, 이분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랑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라. 그래서 제명까지 갈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다면 소명의 기회와 입장의 기회를 한 다음에 그거를 윤리에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어제 의원총회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건 양쪽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봐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장난하냐, 이미 뭐 제명 결정해놓고 여론이 뒤집히자 재심 출석 해명하라고 교활하다, 이 표현 자체가 조금 감정이 섞였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더했을 때 이 문제를 갈등 양상을 더 증폭되는 상황으로 끌고 가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민주당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조금 약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이른바 스피커라고 불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두 분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분이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당원 게시판에 관련해서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다. 유감 표명은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수위는 본인이 당사자가 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민주당에서 애당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일정 부분 애당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당을 박차고 나갈 그런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틀 안에서 서로 간에 명분을 줘야 됩니다. 서로 간에 운신의 폭을 줄 수 있는 명분을 주려면 저는 김종혁 전 최고가 하신 말씀 이 관련해서 뭐 본인 입장에서 많이 화도 나고 그렇겠지만 이런 게 또 상대를 자극할 수 있고 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조작됐다는 입장이에요. 조작됐다. 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작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도 윤리위원회 역시 조작했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윤리위의 그 결정문은 봤습니다. 결정문을 보면서 제가 좀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이게 68년생 한동훈 그리고 73년생 한동훈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명이인 관련해서 뭐라고 결정문에 나오냐면 피조사인 여기서 말하는 피조사인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와 이름이 같은 다른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동명이인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공유하는 IP로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과 유사한 시기의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68이냐 아니면 73이냐 떠나서 여튼 그 68이라고 주장하는 동명이인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공유하는 IP로 글을 썼느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당무감사위든 윤리위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본인의 이력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부터 틀렸다? 그렇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고 한다면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IP 관련해서 조금 이걸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IP 주소를 입증하며 혼란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믿고 싶어요. 근데 본인의 개인 정보를 누군가 도용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줬거나 해서 그 아이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가 가족들이 개인 정보를 통해서 가족들이 썼던 아니면 가족들의 개인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 아이디를 도용했던 뭐 본인이 썼건 아니면 도용됐건 얽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들이 썼다. 가족들은 욕하지 말고 나를 비판해라.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도용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면 본인도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안 썼고 우리 가족이 진짜 미미하게 썼고 나머지는 다 누군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도용됐다면 제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가족이 쓴 게 칼럼과 어떻게 보면 사설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 간극이 너무 큽니다. 윤리위에서 당무감사에서 나왔던 그 워딩과 그 욕설과 비박이 있는 것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하신 건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한동훈 전 대표라고 생각한다면 재작년 2024년 11월 6일 날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제가 물어봅니다. 와이프한테. 당신 혹시 게시판에 글 썼어? 익명으로? 못 썼어? 그런데 나 사설하고 칼럼 정도 올렸어. 그러면 그대로 저는 곧바로 발표를 하겠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골이 깊어요.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빨리 더 소명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익명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 쓰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 아이디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그다음에 좀 안타깝게도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썼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 의혹이 불거진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답할 책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과 한동훈 당시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간의 그 감정의 고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당원 교육, 어떻게 보면 교육이 아니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진짜 다양합니다. 물론 제가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우리가 꼭 이번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작은 차이를 좀 극복하고 때로는 좀 이해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측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윤리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전에 정치적으로 조금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바람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위도 일종의 시스템 공당의 어떻게 보면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미심쩍고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당원과 국민을 믿고 한번 소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뭐 기자회견을 하시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윤리를 해보니까 사실과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취해야 될 어떤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좀 양측이 더 상처하지 않는 선에서 다 정치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랑, 애정 다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잖아요. 저도 뭐 사람인지라 댓글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뭐 당 대변인이고 당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이게 이 댓글이라는 게요 상처를 많이 줍니다. 자기 검열도 하고 위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좀 표현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상대 마찬가지입니다. 제 앞에 이제 박성수 전 당협위원장 우리 그 변호사가 여기 출연을 했겠지만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잉된 감정으로 또 상대를 너무 좀 공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뭐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 정말 안타까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정치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 믿음, 저도 갖고 있고요. 다 갖고 계시는 거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또 얼마나 또 속이 상하실까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런 열정도 제가 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느냐.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또 다른 정치인에 대한 또 공격을 받으면 그 또 마음 아프실 거고 그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존중하고 다 그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다 사랑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